야, 내가 니를 그 자리에 왜 앉혀줬겠니? 빨리 끝내자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니?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재미없어? 이런, 으름장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창수 입장에서는 여론뿐만이 아니에요. 자기를 둘러싼 여론만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검사 탄핵이 사실은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지금 검사 탄핵을 앞에 두고 검찰이 되게 고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척 하고 있지만 앞으로 검찰이 무슨 지 멋대로 좀 함부로 했다가는 옛날처럼 뭐 이상한 짓거리 막 하고 지들 마음대로 막 했다가는 그 족족 탄핵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건희 건 같은 경우 불기소 처분하면 곧바로 탄핵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일선 검사들이 몰라요? 알지? 그럼 뭐라 그러겠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탄핵 때문에 쫄아 있는 모습이 정확하게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려 그래.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시키는 일 다 하겠는데 나한테 마지막에 서류에 이름을 남기고 싶지는 않다. 서류에 이름 남기는 건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될까? 라는 식의 행동을 보이는 거죠. 아니, 나라도 그러겠다. 서류에 이름 안 남기고 싶어. 자칫 잘못했다가는 영원히 역사 속에 가장 개떡 같은 검사, 가장 단신배로 이름을 영구히 남길 거 아니야. 조선시대 유자광인이 뭐 이런 사람들 되는 거 아니야. 그 연산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죠. 간신이라는 영화. 거기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유승재하고 유자광이 나오죠. 그 부자가 간신으로 등장하잖아요. 그게 역사 속에 박제가 돼버리잖아. 뿐만 아닙니다. 서울의 봄 여기서도 보면은 몇몇 그 군인들, 정치 군인들이 영원히 박제돼 버리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불기소 처분장에 이름 남기는 검사 영구히 나쁜 검사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남기고 싶겠어? 거기에다가 탄핵까지 당할 텐데 탄핵 당하면 1순위인데 수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지. 하지만 서류에 이름을 남기는 그 순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류에 이름을 남기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래. 탄핵당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 또 탄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꾸리표가 남을 겁니다. 탄핵 어떻게 잘 빠져나가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그때 탄핵 소추당했던 검사라면서 졸졸졸졸 꼬리표가 달고 다닐 건데 그거 어떻게 살아가. 그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창수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도 못하는 거야. 여론도 안 좋지. 내부적으로 일할 사람도 없지. 그럴 시간을 끄는 수밖에 없겠죠. 조금 상황이 호전될 수밖에. 근데 이거를 김건희는 못 참는 거지. 왜? 시간을 끌면 끌수록 김건희한테는 불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게, 상황이 불리할 거라는 거는 김건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지가 보기에는 이게 더 가면 불리하다는 걸 아는 거야, 시간이. 자,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시기가 참 기기묘묘합니다. 9월 15일이거든요. 딱 추석이야, 딱 추석. 자, 그 이후에, 그 무렵에 불기소 처분장을 받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말 맞다나 추석 밥상머리에, 추석 이 차례상에 김건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짜증나겠어. 국민들의 그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은 10월 재보선까지 가게 될 수도 있어요. 10월 재보선에 분명히 이게 거론이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또 김건희가 다 뒤집어 써야 돼. 선거 만약에 졌다 쳐봐. 그러면 한동훈한테다 이걸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는데 아닌 거지. 김건희가 뒤집어 쓰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추석 무렵쯤에 야권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지금 전국 주도권을 회복해 오려고 그랬는데 그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진행될 지금 이번 달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각종 청문회, 탄핵 청문회, 뭐 특검 청문회 줄줄이 계획돼 있고 국정조사도 계획돼 있고 10월이 되면은 국정감사도 있어. 그 앞에 탁 불기소 처분장이 딱 내려와 봐. 뭐가 됩니까? 김건희는 끝장이야, 그때부터는. 예. 말 그대로, 도마 위에 올라가는 거는 다름없죠. 지금 한참 외부 행보를 늘리고 있는 김건희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수 보고 빨리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닥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창수 지는 또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그렇다고 해서 이창수가 직접 처분장 쓸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용산하고 이창수하고 이 생각의 차이, 입장의 차이가 커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용산 입장에서는 뭐야? 저거, 빌빌거리던 거 중앙지검장에 앉혀놓으니까 어쩜 저렇게 능력이 없냐? 리더십이 그렇게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또 얘기가 다른 거죠. 자, 문제는요, 이제 검찰 오비들, 이른바 원로 검사들, 그러니까 이제 퇴직한 지 좀 되어 있는 오래된 검사들, 이 사람들이 슬슬 지금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김건희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윤석열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고요.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런답니다. 탄핵 얘기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물러났어야지. 라고 말이죠. 이정석 검사 같은 사람, 솔직히 옛날 같으면 말 나오기 전에 스스로 물러났어야 될 사람들 아니냐.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검사들, 옛날 같으면 조직을 위해서 내가 물러납니다. 조직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물러납니다 하고 사표 쓰고 나갔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야. 왜 그런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조직에 누를 끼치느냐? 왜 나가야 될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조직에 누를 끼치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 뻔뻔스러워졌다. 아무리 자기가 억울해도 국민적으로 비난이 치솟으면 옛날에 이 사람들 검찰 오비들 얘기예요. 검찰 오비들 얘기는 그래요. 옛날에 걸려서 문제가 됐던 검사들도 지들이 억울한 게 없어서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다. 억울한 거 있었지만 조직을 위해서 물러났다. 근데 왜 지금은 왜 지들 억울한 얘기만 하고 조직이 검찰 조직이 입게 될 정치적 부담감, 여론의 부담감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원로 검사들이 그런 얘기도 벌써 지금 꺼내놓기 시작해요. 이 말은 결국에 직접적으로 거론을 안 하더라도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이나 이창수가 윤석열의 뜻대로 뭔가를 결정 내리기 어려운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산이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요, 이창수가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용산에서 이창수에 대해서 뭔가를 할 거라는 얘기도 있어. 인사조치가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 검찰총장이 들어오잖아요. 새 검찰총장이 들어오면은 첫 번째 인사를 할 때 싹 이렇게 검사장들을 바꿔요. 그걸 하면서 이창수를 날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원래로 하자면 이창수가 정상적으로 했다면 지난 2월에 임명이 됐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6월 달에 임명이 됐지만 사실은 2월 달에 임명이 됐어야 되니까
킵신객김에 내년 2월, 내년 설쯤에 확 바꿔버린다는 거야. 원래는 1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1년 못 있고 내쫓겠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검찰 내부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뭐 옛날처럼 검난이 난다거나 검사들이 뭐 윤석열한테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검찰이 빨리 윤석열한테 등을 보일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진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말보로 얘기가 왜 나옵니까? 쿠바산 씨가 얘기도 나오네요. 네. 네. 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계시네요. 자, 소개를 좀 드릴까요? 유형숙님, 나여기님, 마리아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마리아님께서는 미친 것 때문에 소중한 목숨이 별이 되었습니다. 그 벌은 천벌일 겁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법대머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2년 전에는 고영인, 윤영찬, 송갑석이 고민정도 후보였음. 지금은 파라다이스라고. 아, 그렇죠. 네. 자, 마님님께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국집 연병하네님께서는 보석 같은 대호 PD라고 하셨고요. 다음 주에 집에 갈 때 기름값, 담배값, 커피값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킴 블레이크님 후원회원 가입해 주셨네요. 자, 그 다음에 꼴초 몽신님, 네. 응급구조한 공무원 훈장 줘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이버 검색 명탐정 365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국집 연병하네님, 아유, 다음 주 집에 갈 때 대우한테 기름값도 주고, 담배값도 주고, 커피값도 주고, 남는 거 5만원 계좌로 쏴주세요. 에휴, 어떡하려고, 나는. 예, 제가요, 한동훈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겨우 이제 하나 끝냈더니 또 하나 또 들어왔어요. 이번에 또 아마, 그동안 그 검찰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저를 하여튼 뭐 좀 저 괴롭히려고 또 이렇게 사건들 끌고 모아가지고 저한테 저 억하심정 있는 사람들 끌고 모아가지고 대거 또 소송 붙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소송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 소송 비용 많이 들어가요. 살려주세요. 돕지는 못할 망정 말이야. 왜 뜯어가시려 그래?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벌써 1시 10분이 됐네요. 오늘 좀 일찍 출발했는데 주제가 4개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계좌 후원해 주신 분들 이경욱님, 양승호님, 탄핵 국임당 해체님, 그리고 최혜숙님, 황강규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광고 해드렸죠? 아임국 광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아임국뿐만 아니라 장용진 스토어에 들어가면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 훨씬 저렴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챗으로 저를 후원해 주실 수도 있고 또 계좌 후원도 있고요. 또 이렇게 쇼핑으로도 저를 후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다스베이다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한 목숨 바쳐 노동자 농민들 빼앗긴 자 그 누구도 투쟁의 전선으로 나서라 깃발 힘차게 독재 정권의 저 폭력에 맞서 외세의 수탈에 맞서 역사의 빠짐 속에 외치나니 해방이야 모아라 힘차게 진군하는 신새벽에 승리의 깃발 춤춘다 몰아쳐라 민중이야 독재 정권의 저 폭력에 맞서 외세의 수탈에 맞서 역사의 다짐